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5년 2회 기출문제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2015년 1회 때 우리가 2회 기출문제 복원이 안 돼서 스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3회에서도 뭐 1회, 2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회를 제가 급조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왜? 상설 문제의 신유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급조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이니까 꼭 여기 별표도 있습니다. 별표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엑셀보다 뒤에 액세스에서 신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상설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급조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풀어보시면서 뒤에 카페 내에 제공하는 상설 문제 다양하게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 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파일 올려놓고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납품 현황, 물론 납품 현황 액세스 파일 C 밑에 OA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도 OA 폴더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최소화하려면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들어가서 먼저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들어갑니다. C 밑에 자 OA 폴더로 하겠습니다. 자, OA 폴더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납품 현황 파일을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2011년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앞에 플러스를 누르고 납품 일자, 제품명, 납품 단가, 납품 수량, 세후 금액까지 들어왔습니다. 세후 금액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세후 금액까지 가져오고 다음 눌러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11년 10월 자료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0월이면 날짜는 없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납품 일자를 클릭을 하고 자, 자료이면서 그러면 무슨 말이죠? 같다라는 뜻인가? 우선 같다라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월만 있는 게 아니라 일도 있어요. 일도. 여기는 월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2011년 10월이라는 말은 2011년 10월 1일부터 그런 말이죠. 2011년 10월 31일까지. 10월이 31일까지 있나요? 자, 우리 잘 손가락 주먹 쥐고 자, 1, 2, 3, 4 이렇게 꾹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주먹. 이렇게 주먹입니다. 주먹. 자,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31일. 들어간 거는 2월달에는 28, 29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여기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주먹 나오는 건 4개밖에 없죠. 이렇게 4개밖에. 자, 그래서 7, 8 여기서 돌고 9, 10, 11, 자, 12 이런 식으로 자, 10, 11, 여기가 10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굵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31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은 31일까지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2011년, 또 여기 연이 있다고 해서, 월이 있다고 해서 한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빼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뒤에 시간 분초는 없으니까 다 000이니까 생략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01일 이후라고 해야 됩니다. 01일 이후. 자, 날짜에서 이전 이후는 해당 날짜를 는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작거나 같다. 몇 년부터? 2011년 10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그리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가 10월 1일입니다. 여기가 10월 31일이죠. 그럼 10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10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교집합 부분은 and 그리고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0월 1일보다 작고 10월 30일보다 크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오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그리고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이라고 해서 10월만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
자, 이렇게 100 이상인 행에 대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기준을 제품명으로, 첫째 기준을 제품명으로 오름차순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 세후 금액을 내림차순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마침 눌러주시고, 자, 결과는 B2부터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B2부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로 변환 지시가 없습니다. 범위로 변환 지시가 있다면, 자, 여기 표에서 범위로 변환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누르면 이 필터 기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문제에서 범위로 변환 지시가 있을 때만 범위로 변환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로 가서 고급 필터 조건을 B2부터 B25까지의 영역에 금액이 5만원 미만이고, 자, 납품 단가가 100만원 100 미만이거나 세후 금액이 상위 5위 이상인 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어디서부터? B27부터 여기서부터 32 사이에 여기다가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조건 범위가 넓을 때는 가급적 넓게 작성을 해주시고, 조건 범위가 작을 때는 AND/OR와 이런 함수들을 써서 하나의 수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재는 조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넓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B27에 먼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금액 또 납품 단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 금액 여기도 있네요. 자, 세후 금액 먼저 금액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타 띄어쓰기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 그 다음에 납품 단가, 또 세후 금액, 이렇게 세 가지의 필드를 놓고, 먼저 금액이 5만원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원 미만. 자, 쉼표 같은 거 넣지 않고 원도 넣지 않습니다. 미만은 작다의 의미고, 납품 단가는 100 미만이다. 100 미만. 자, 이런 거 정답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정렬을 해도 안 해도 크게 무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후 금액이 상위 5위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상위 5위라는 말은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랭크 함수? 랭크 함수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죠. 랭크 함수를 써도 됩니다. 또는 라지 함수를 써도 됩니다. 라지 함수. 자, 상위라고 했으니까 랭크 함수를 써도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하위라고 했다. 그래도 랭크 함수를 씁니다.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라지 함수가 아니라 스몰 함수로, 하위인 경우에는 랭크 또는 스몰 함수를 쓸 수 있고, 상위인 경우에는 랭크 또는 라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실제 상시 시험에서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함수 지시가 없기 때문에 편한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한 함수를 있다면 지시한 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먼저 랭크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나 그랬으니까 줄을 바꿔야 되겠죠. 줄을 바꾸고, 자, 랭크 가로 열고, 자, 랭크 가로 열고, 뭐에 대해서? 세후 금액에 대해서. 자, 랭크 함수 구하는 거 배웠죠? 자, 제23, 자, 첫 번째 이 세후 금액이 이 전체 금액, 세후 금액의 절대 범위. 자, 그리고 맨 뒤에 가로 닫고 0이 생략된 겁니다. 자, 맨 뒤에 0이 들어가는 건, 자, 높은 값이 1등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높은 값이 1등이 되라. 자, 만약에 반대로 2를 적어준다면 낮은 값이 1등이 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위 값을 구해야 돼요. 상위 값을. 그래서 0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하위 5위를 구해라 그러면 2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를.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하위 구할 때 상위는 0 또는 생략을 할 수 있고 하위는 반드시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는 0을 써도 되고 이렇게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오름 내림 있죠. 내림 오름. 자, 상위 값은 0이고 하위 값은 1로 써주시라는 겁니다. 자, 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5위 안에 자, 이렇게 다섯 번째 금액 안에 들어오면 된다. 만약에 하위 금액을 구해라 그럼 여기에 1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1만. 자, 맨 마지막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상위 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필터에 넘어가서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B33을 클릭을 합니다. 왜 안 나와요? 막 등이 식은땀이 나죠, 이제 막. 왜 안 나올까? 뭘 잘못했을까? 세후 금액. 이해되시나요? 세후 금액. 자, 조건으로,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을 할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조건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조건, 비교, 판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놓고 다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그래서 쭉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만 찍어도 되지만 미리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쭉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눌렀더니 5개의 항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필드명을 반드시 쓸 수 없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위, 하위 구분하는 방법. 자,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명령. 자, 여기서 한번 주의사항이 있네요. 자,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11년 자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11년 자료만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2011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리고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연만 있는 경우, 연월이 함께 있는 경우, 연월일이 다 있으면 쉽겠죠. 자, 이런 의미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방금 했던 우리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조건이라는 거.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얘네들은 써도 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위 5위. 여기에 뒤에 컴마 0이 생략된 겁니다. 내림차순. 자, 그런데 하위 5위를 구해라. 그러면 컴마 1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문제에서 여기서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 자, 이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른쪽 마우스 보십시오. 뿅. 자, 참고 정리 하나 나왔습니다. 뭘로?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5위를 구하는 경우. 자, 5번째 값을 구해서. 자, 예를 들어서 5, 7, 2, 1, 4, 9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5번째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얘가 5등이죠. 그러면 얘는 빼고 나와야 되겠죠. 즉, 5번째, 이 5번째 값을 구했습니다. 5번째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보다는 전부 다 큰 값들이겠죠. 그래서 크다. 자, 상위 값을 구할 때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위 값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여기는 아까 랭크 함수는 모두 다 통일하고 옵션에서만 0, 1이냐지만 라지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위 값, 하위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몰 함수. 자, 스몰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스몰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0, 1을 이용해서도 낮은 값 5개, 상위 값 5개. 자,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도 상위, 하위 각각 5개씩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맨 위에 블럭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여기서부터 안 된다. 무조건 첫 번째 필드 첫 번째에서 혹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없는 줄 알고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맨 왼쪽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맨 첫 번째 필드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납품일자가 11일에서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납품일자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납품일자를 봤더니 연, 월, 일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 월, 일이 모두 나와 있는데 우리는 1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뭘 써야 된다? 데이 함수를 써야 된다. 문제에서는 별도의 함수가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이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전체 범위를 잡고 첫 번째 필드 첫 번째 아래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는 데이 가로 열고 어디에? 예. 자,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11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일 이상. 여기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11일입니다. 여기가 15일입니다. 11일 이상 여기는 포함을 시키겠죠. 15일 미만 포함이 안 되지만 교집합 부분입니다. 교집합 부분이니까 AND라는 거죠. 자, 11일 이상 15일 미만은 AND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이고라는 말이 있네요. 또 AND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3개가 되지만 그 3개의 조건을 전부 다 AND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1보다 자, 여기서 대의 함수를 끊어야 되겠네요. 대의 함수. 자, 이렇게 해서 대의 함수를 끄는 결과에 대해서 11보다 크거나 같고 쉼표. 자, 다음 15일 미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대의 다시 열고 함수 열어서 여기에 다시 F4 두 번 하고 가로 닫고. 자, 이번에는 미만이니까 작다의 개념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자, 1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여기입니다. 제품명 F4 두 번 눌러서 자로 끝난다.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네요. 제품명이 자인 거.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 여기서 AND 여기 이고이니까 AND 모두 다 AND 조건으로 묶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자, 혹시 방향키를 이동하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방향키를 이동하고 싶으면 F2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를 이동하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굵게 색깔은 파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굵게 파랑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굵게. 자, 그 다음에 파랑이 마우스 올려서 글꼴을 정확하게 색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글꼴의 색인지 채우기 색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는 글꼴에 대한 굵게와 자 파랑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있죠. 자, 그리고 11일에서 15일 사이 맞죠? 자도 11일에서 15일 여기도 자. 자, 그 외에 자가 또 없나요? 자는 다 걸린 것 같아요. 자는 자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 2 계산 작업. 엑셀의 하이라이트, 꽃이죠, 꽃. 자, 꽃인데 너무 이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자, 6점짜리 총 5문제 30점입니다. 계산 작업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 작업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막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막 낑낑거리다 보면 막 10분, 20분 금방 홀라당 가버립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시험장에서 가능한 마지막에 해달라라고 누차. 그래 놓고 저는 가끔 뭐 계산 작업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 작업을 뒤로 빼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가져올 파일은 납품 현황입니다. 자, 우리 아까 C 밑에 OA 폴더에다가 미리 복사해뒀죠. C를 여기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밑에 OA 폴더에 가서 납품 현황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여기를 눌러서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2011년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랬네요. 뭐뭐 가져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필드를 가져와도 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가져올래 다 가져와도 됩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고 정렬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나 정렬이 주어지는 문제들도 상시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조건이나 정렬이 있는지 없는지 꼭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침 그리고 여기서 표 상태에서 어디로 자,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는지 말도 없어요. 말도. 그림을 보고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B3부터 가져오면 되겠죠. B3 맞나요?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가끔. 그러면 B4가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B4로 가볼게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책임질 거예요? B4? 예, 나중에 고칠게요. 고치는 방법까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B5로 가죠.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B5. 나는 B5일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아니라 뭐라고? 피벗 테이블로 간다. 자, B5로 한 이유는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지시에 따라서 뭐는 뭐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냥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평균 납품 단가, 평균 납품 수량, 값 부분이죠, 값 부분.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 열입니다, 열. 없죠, 열이 현재 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중심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행레이블입니다. 행레이블에 뭐가 있어요? 납품일자와 제품명이 있네요. 자, 그러면 행에 뭐가 있고 열에 뭐가 있고 값에 뭐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납품일자 행레이블로, 그 다음에 제품명도 다시 행레이블로. 자, 순서 잘못하면 행레이블 자가 앞으로 와버리죠. 자, 날짜보다 자가 옵니다. 왜? 자, 여기서 제품명을 아래로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이 틀리죠. 모양은 틀리지만 나중에 개요 형식 지시가 있으니까, 또 개요 형식 지시가 없어도 그림을 참조해서 내가 형식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품명과 납품일자와 제품명을 행머리글로 옮기고, 열에는 없어요, 현재 열에는. 자, 그리고 납품단가를 값으로, 그 다음에 납품 수량을 값으로. 자, 그런데 현재는 합계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변경을 합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을 보면서 함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은 얼추 맞춰진 것 같고, 개요 형식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9월 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뭐 날짜도 좀 틀린 것 같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룹을 지정하고 각 그룹별 요약이 그룹 아래에 표시되도록. 여기는 연월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월만 나와 있어요. 아, 날짜를 월별로 그룹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그룹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날짜의 맨 첫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누릅니다. 뭘로? 분기로, 연으로. 자, 분기나 연이라고 하면 하나씩 체크해야 됩니다. 풀고. 자, 근데 우리는 월입니다. 월로 놓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9월, 10월, 11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룹별 요약이 그룹 아래에 그랬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 9월에 227, 427.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래에 표시하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부분합 여기 있습니다. 그룹 하단에 부분합 표시. 뭐 안 한다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없죠? 아예 없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아라 또는 상단에 해라, 현재는 하단에 해라 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설령 지시가 없어도 그림을 보고 이건 하단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토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물을 보면 여기 소수점들이 있네요. 소수점들.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소수점이.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자, 여기 값 부분 봐보세요. 여기는 값이 없는데 얘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틀리죠. 현재는 B5, 여기는 B4. 여기 값이 없어서 그런가? 그럼 값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값부터. 자,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표시에 가서 값행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값행 표시를 클릭을 하면 요 위에 값이 들어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값행 표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값행 표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된 경우,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모두 처리했는데 안 된 경우라면 마우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표시해서 값행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소수점, 아까 우리 소수점 있었죠? 쭉 범위를 다 잡고, 자,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홈에서 쉼표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 227, 그 다음에 245, 자, 571 다 맞죠? 다 맞습니다. 값들 다 맞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종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B3. 여기는 B3인데 여기는 B5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쵸?
자, 이 첫 번째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틀렸죠? 다 해놓고, 아싸! 다 했다! 10점 감점. 왜? 나 다 했는데, 위치가 틀리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옵션에 가면 피벗 테이블 이동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죠? B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B5에서. 자, 이걸 어디로? B3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치됐나요? 이제 B3, B4 납품 일자.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하고, 자, 볼펜, 색연필, 색종이 모두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평균 납품 단가, 자, 납품 단가 아까 뭐 위아래 뭐 위치 하나하나 소수점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작업 ECT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고 실행하시오. 부분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분합의 전제 조건은 정렬이다.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혹시 안 되어 있어도 제품명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명 기준으로 꼭 정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시작하기 전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자, 청소할 테니까 밖에 나가 있어. 자, 밖에 나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매크로의 이름은 부분합이다. 자, 확인. 매크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땡땡땡 무조건 5점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밖에 있어야 된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렬을 합니다. 뭘로? 첫 번째, 제품명을 기준으로 데이터에 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현재는 오름차순입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데이터의 윤곽선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정렬을 뭘로 했어요? 제품명으로. 그럼 역시 제품명으로 갑니다. 정렬의 대상과 일치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세후 금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세후 금액 체크되어 있고 합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항목이 없으면 지워주시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세후 금액만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2개 이상의 함수, 현재는 합계 하나만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만 있으니까 안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볼펜, 색연필, 색종이 각 그룹별 요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밖으로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 안 하고 아싸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용 막 그립니다. 도용까지 막 매크로 안에 다 플러스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나와서 기록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도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K3부터 L3까지. 양식 단추 어디 있어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단추 여기 있습니다. 자, K2에서 L3. K2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라는 겁니다. K2에서 L3. 그리고 우리가 만든 부분합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딜리트 키를 누르고, 자, 여기다는 부분합 띄고 실행입니다. 부분합 띄고 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띄어쓰기 정확하게 작업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눌러봐야 돼요. 테스트. 에러 나요. 나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다 맞게 하셨어요. 근데 왜 에러 나냐고요? 자, 이유는 부분합을 작성한 후에 또 뭐 자동 필터 이런 것들 작성한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하고 데이터에 들어와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해 주시라는 거.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해놓고도 아이고 망했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부분합까지 교환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계산 작업은 뒤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잠시 넘어가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표시에서 값행 체크했죠. 자, 필수 설정이 아닙니다. D3, 여기 D3 셀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없는 경우에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D3 셀과 일치시키려고 작업을 한 내용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 테스트 할 때, 모두 제거하고, 뭐, 필터도 제거하고, 시나리오도 제거하고, 꼭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2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어야 돼요. 체크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있어요? 합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안 풀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자,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기타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기타 작업, 차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트에 대한 문제. 차트 A씨 나와 있으니까 1번부터 확인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번 문제. 형광펜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자, 현재 형광펜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자, 그러면 형광펜을 표시하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겠죠.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메뉴를 실행합니다. 자, 이때 범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잡아서 형광펜을 빼주면 되겠죠. 형광펜을 빼주면. 자, 그런데 나는 형광펜 이렇게 안 빼고, 자, 여기서 행렬 전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행렬 전환을 하고, 맨 마지막 형광펜을 여기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을 하면 이렇게 해서도 형광펜이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잡아서 여기를 빼고 범위를 다시 잡아도 되고, 행렬 전환해서 해당 제품명을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납품 수량 계열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자, 납품 수량이 어떤 거죠? 파란색, 빨간색 아무거나 클릭하면 빨간색이 다 설정이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서 꺾은 선형, 마우스 대면 나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을 눌러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변경한 후에 뭐를 하라고? 보조축으로. 다시 한번 아무거나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쪽에 이제 보조축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현재 없는 거죠. 있으면 수정이라도 하는데 차트 제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죠, 뭔가. 자,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써봅니다. 뭐라고? 제품별 납품 현황 띄어쓰기 제품별 띄고입니다. 자, 그리고 글꼴 크기를 16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16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납품 단가 계열의 2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 자, 납품 단가면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 선택되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하라고? 추세선. 여기 추세선 추가가 있네요. 추세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계열 2구간 이동평균 이런 거 뭐예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 이동평균 있어요. 이동평균 몇 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아니 2구간 2구간으로 평균을 잡아라 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사용자 지정 나오면 지정을 해주시고, 뭐 지수, 선형, 로그 나오면 다항식, 차수 나오면 다항식 체크하고 차수 선적해주면 됩니다. 자, 추세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선이 뭐 하는 건지. 자, 이렇게 추세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추세선은 클릭을 하고 추세선 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추가 눌러서 추세선 탭에서 알아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면서 하십시오. 보면서. 자, 다섯 번째, 위쪽 리본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자, 이런 리본을 표시하라는 거네요. 차트 제목 있었어요. 차트 제목. 그런데 여기다가 리본을 만들라고 그래요. 리본은 어디 있어요? 삽입에 도용에. 리본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나요? 리본, 위쪽 리본이죠. 문제에서 위쪽 리본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쪽 리본이 하나 있습니다. 위쪽 리본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려놓고 이렇게 당길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 보이죠? 자, 아래 내용이 투명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서식에 들어가서 자, 채우기 없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틀리다. 그러면 뭐 방향키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살짝 내려주시고 옆으로 뭐 안 맞다. 살짝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다.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살짝만 내려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자, 왼쪽 세로축은 0부터 500까지 50씩 들어간 것 같아요. 0부터 500까지 50씩. 자, 옆에는 0부터
1000까지. 자, 맨 마지막에 맨 위에 쉼표 스타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범례도 납품 단가, 납품 수량, 2구간 이동 평균, 납품 단가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각형인지 마른 뭔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타 작업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번.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먼저, 원화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원화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원화조회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txt 원화명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을 클릭을 하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폼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안 보이면 자,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없어요. 옆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보기에 자, 오도방정 다 떠죠. 자,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또는 보기에 속성창 이렇게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시험장에서 없어졌다고 막 초긴장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탭을 한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보기 좋게끔 자, 폼의 이름을 확인하고 여기서 자, 쇼 자, 원화조회 쇼 들어가겠습니다. 자, 쇼 들어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이 나타나네요. 자, 그런데 커서가 여기 들어가라고 그랬죠. 커서 들어가 있는데 뭘 커서 또 옮기라고 그래. 여기 아닌가요? txt 원화명이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얘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txt 원화명이죠. txt 원화명. 폼 보기에서 txt 원화명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데 txt 원화명으로 포커스를 옮겨가래요. 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나?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돼요. 있어도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어디에다가 자, 다시 한번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얘 이름이 txt 원화명입니다. 자, txt 원화명에 내려와서 set focus 자, set focus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 봐보세요.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여기다 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이니셜라이즈. 여기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자, 다시 창을 닫고, 자, 폼에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 폼 클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 그리고 여기 와서 탭을 하나 넣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까 txt 원화명에 포커스가 들어왔는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폼이 초기화되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결과에는 변화가 없겠죠. 포커스가 찍히는 건 똑같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즈 부분까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원화조회. 자, 원화조회 문제 보니까 자, 원화명에 조회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원화명에 조회할 원화의 이름을 입력하고, 자, 여기다가 뭐 장명수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을 장명수 입력을 하고, 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표 1에 해당하는 장명수를 찾아서 원화정보 리스트에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는 건가 봐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 이런 거를 표시하라는 소리 같아요. 자, 그리고 지시사항에는 for each next, 띠꼴. 뭔 소리야, 이거 for each next. 자, 그래서 이것도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자, 그러면 이 부분 포기, 갑시다. 그냥 안 해. 자, 닫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진짜 포기하고 갈까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설마,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넘어서 자, 원화제의 폼을 열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입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종료되고 라고 되어 있죠. unload me. 자, unload me. 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C1셀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되도록 해라. 자, C1셀 폰트 자, 뭐죠? 굵게 볼드입니다. 볼드. 자, 는 true를 줍니다. 자, C1셀의 폰트 굵기가 true 지나게 되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C1에 보니까 길벗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열어놓고, 아직 우리 조회 버튼을 안 했습니다. 뭘 없으면은 메시지 박스도 띄워야 되는데 없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닫기만 눌러서, 이 길벗 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굵게 적용되고, 폼이 닫아지는지만 보겠습니다. 오류 났어요? 자, 언로드에 오타 났어요. 언로드, 여기가 빠져야 되겠죠? 언로드 미.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폼을 열고, 자, 길벗 유치원 굵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폼 닫아지면서 굵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for each next에 대한 내용을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먼저. 자, 차트 관련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자, 아까 우리 추세선 있었죠? 자, 여기도 원화조의 폼을 보여주고, txt 원화명점 셋포커스로 커서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커서가 찍혀진다고 해서 이니셜라이즈 작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for each next 여기 있습니다. 자, for each next 여기까지가. 자, for each next란 이 구간을 반복해라. 보통 포넥스트죠, 포넥스트. 자, 그런데 이 구간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포넥스트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는 이 구간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구간이 그러면 어딘지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B4부터 B10 구간을 반복하면서 자, 여기 보면 inra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inrange. range는 범위죠. 이 범위 안에서 n.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n으로 본 겁니다. n. 자, 반복을 해라. 자, sw는 뭐예요? i는 뭐예요? 저도 몰라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sw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찾았냐라고 물어보겠죠. 못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돼요. 자, 그러면 sw는 뭐 하는 애느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찾았냐? 못 찾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찾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은 게 없으니까 못 찾았죠. 그래서 sw를 0으로 줍니다. SW 말고 그러면 다른 걸로 주면 안 돼요? 임시 1. 뭐 상관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변수는 사용자가 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는 0, 이렇게, 임시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또 임시 2는 0,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위치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넣어놓는 거고, i는 이 초기 값입니다. 왜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생략 가능하고, 여기도 생략 가능하고, 또는 i3을 넣어도 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반복하면서 장명수, 김승철, 정민호 한 사람 한 사람 비교를 해야 돼요. 이 구간 B14에서 B19 아까 우리가 박스에다가 이름을 쳐놓을 거죠. 이름을 쳐놓으면 이 이름들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n명 n이란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n. 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0번째죠.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i가 0이었는데 하나를 증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증가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i를 증가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i를 3으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원래 장명수가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3에다가 주면 i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겁니다. 4가.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반복하면서 n 각각의 사람 이름입니다. 각각의 사람 이름이 텍스트다라는 겁니다. 자, i는 첫 번째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장명수라는 사람을 내가 조회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이름 장명수.텍스트 문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박스, 아까 여기에 박스가, 자, 여기에 박스 이 부분이 txt 원화명입니다. txt 원화명. 이것도 넣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txt 원화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이름.텍스트 텍스트 그 이름은 텍스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한 이름의 텍스트와 여기 txt 원화명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같은 이름을 여기다가 뿌려줘라 라는 말입니다. 뿌려줘라. 자, 여기 이름은 뭔가요? 그러면 lst 원화 정보 같아요. 이 이름은 lst 원화 정보다. 그거의 로우 소스 행원번은,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몇 번입니까? B4번부터죠. B4셀부터 쭉 옆으로 한번 잠깐 옮겨갈게요.
자, B4셀부터 H4까지를 나타내야겠죠. B4부터 H4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LST 원화 정보 점 로우 소스는 B4부터 H4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장명수면. 자, 그러면 김승철이면 어떻게 돼요? B5부터 H5까지를 뿌려라. 자, 그 다음에 정민호면 B6부터 H7까지 뿌려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4가 항상 장명수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별도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B는 항상 똑같죠. H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B는 문자열로 연결시키고 I가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가 0이었는데 1로 증가시켰죠. 그러면 여기는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 하니까 얼마예요? B4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H에다가 1 플러스 3 그러면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I로 3으로 준다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B and I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and 해서 자, 잠시. 자, B and I. 자, 그 다음에 다시 and, 콜론, H and I. 이걸로 겁니다. 더하기 3을 안 해도 돼요. 더하기 3을. 왜? I가 3이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1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I가 4가 되는 겁니다. I도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I가 2가 되면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아까 여기서 3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를 더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 값을 3으로 초기화해 두면 굳이 여기서 이 플러스 3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I를 0으로 해놨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3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위치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찾는 거죠. 같으면 이렇게 화면상에 뿌리고 여기 공백은 왜 있냐고요? 잠시 대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뿌려주고 스위치 1 찾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찾았다. 아까는 못 찾았어.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찾았다. 그리고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이 포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모두 반복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스위치 0 상태에서 모두 반복을 했는데 못 찾았다. 그럼 스위치는 얼마예요? 그대로 0이겠죠. 0. 0이면 계속 다 돌았는데도 스위치가 0이면 못 찾았다.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참고 정리 SW, I, N 이런 것들은 다 임의의 변수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조회 버튼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조회 버튼.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줄여놓고 설명을 보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SW는 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I는 3이다. 자, 생략도 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도 바꿔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여기는 0이라고 되어 있지만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왜?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먼저 설정해 놓고 for each 문장에서 for each 문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N은 뭐 이름이다. 뭐 NAM니 나는 NAM 네임으로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NAM니. 여기도 NAM.text라고 주면 되겠죠. 자, N 그리고 in range 어디서부터? 자, B4부터 콜론 B19까지 이름 있는 부분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부분만. 자, 그렇게 해서 I를 하나 증가시키겠습니다. I는 I 플러스 1. 자, I가 3이죠. 우리는 3으로 설정해놨으니까 4행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죠. 4행부터. 그래서 3으로 설정하고 먼저 하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증가를 했다면 그대로 3이니까 여기서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4행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증가시키고 자, if n.txt. 자, 이 구간에서 반복되는 이름 n과 자, txt 원화명이 일치하면 그렇죠. 같으면 뭐라는 거죠? 자, 이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폼의 이름. 자, 폼의 이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LST 원화 정보 맞죠? LST 원화 정보에다가 표시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서 lst 원화정보.점 로우 소스 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B4부터 H4까지. 그런데 항상 B4에서 H4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장명수를 쳤다면 장명수 B4부터 H4까지가 맞습니다. 자, 김승철을 쳤다면 B5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정이 되고 4를 치면 항상 4가 되겠죠. 그래서 i를 넣는 겁니다. 왜? 아까 i가 3이었으니까 플러스 1 하니까 4가 되겠죠. 한 바퀴 더 돌아서 다른 사람이면 i가 3인 상태에서 하나를 또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여기도 자 AND 연산으로 가서 여기까지 AND 연산으로 묶고 자 여기도 i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맨 뒤에 따옴표는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부분은 이 숫자가 i가 반복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B4 또는 뭐 5가 되면 B5 그리고 여기서 콜론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H5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찾았으니까 SW는 1이다. 찾았으니까 이제 끝나겠죠. exit 4를 나가라. 자, 그리고 end if도 끝나는 겁니다. end if. 자,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자, 빠져나가고 1로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전에 1로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포문을 끝내고 이 부분도 끝내고 자, 넥스트로 가겠습니다. 넥스트. 자, 넥스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못 찾았을 때 스위치가 계속 0인 상태 계속 반복을 하다가 못 찾은 경우 if 그때는 스위치가 계속 0 상태입니다. 찾으면은 우리가 1로 바꾸라고 그랬죠. 찾으면 1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못 찾으면 그대로 0인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줍니다. 자, 뭐라고? 조건에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자, 잠시 열어놓고 자, 이름이 뭐였죠? 근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건가요? 자, 여기를 보면서 자,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점 있습니다. 점 있고 역시 이제 if가 끝났으니까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근데 상시 시험에 실제 나온 문제들도 있고 정규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익종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익종. 자, 정익종. 여기에 정익종은 없습니다. 자, 조회 그랬더니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장명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장명수 조회. 그랬더니 장명수 2010년 5월 9일 남자 333-1254 서교동 햇살반 2010 맞죠? 그러면 다음 사람 자 김승철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조회 그랬더니 김승철 2006년 4월 25일 남 332-4251 동교동 방울반 2007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마무리라고 아까 이게 굵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타 작업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계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하나 놓치고 온 거 있네요. 자, 교환 정리 한번 해보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 비어둔 부분 있었죠. 또 여기도 뭔가 비어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뭐 띄어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참고 정리를 넣기 위해서 비워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i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가능하지만 i를 3으로 여기서 초기값을 설정하면 이렇게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자 C1의 폰트를 기울임 자 진하게죠. 볼드는 진하게입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외에 상시 시험에 나온 문제들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 자, T1셀의 현재 날짜를 써라. 자, 이렇게. 또는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라. 그러면 다운표에서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는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으라고 그러면
새를 는 해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글자를 또 지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 원에는 뭐예요? 이 원에는 날짜, 오늘 날짜를 나타내라. 오늘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라. 그럼 now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아까 볼드는 지나게였죠. 이탈릭은 기울임입니다. 기울임. 자, 이렇게 기울이는 거 있죠. 이렇게 기울인 거. 자, 기울임은 D1, 자, D1셀을, 뭐, 이 원에 하고 싶으면 이 원셀을, 자, 특정 셀 점, 폰트 점 이탈릭을 true로, 또는 폰트 네임, 글꼴이죠. 글꼴도 이렇게 따옴표해서 궁서, 고딕,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D1 점, 폰트 점 사이즈. 자,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정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밑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면, 이 부분에서 자 T1의 현재 날짜 여기에 실제 날짜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굵게 뭐 궁서체 기울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상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 문제, 표 1의 특이사항과 반명. 자, 특이사항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명, 그리고 표 2를 이용하여, 표 2는 여기 있습니다. 원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비는 기본 원비 플러스 추가비. 기본 원비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추가금은 없는데, 자, 특이사항을 이용해서, 여기 특이사항을 이용해서 두 글자가, 오른쪽 두 글자가, 자, 뒤에 D글자니까 오른쪽 두 글자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특기면 5만원, 영재이면 3만원, 나머지는 0으로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원비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vlookup 함수로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vlookup 가로 열고 뭐를 기준으로, 자, 기본 원비 반명을 가면 되겠죠. 반명. 자, 컴마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컴마 몇 번째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두 번째 기본 원비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햇살반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 폴스를 넣어도 되고 0을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5만원, 햇살반은 35만원 맞죠? 자, 밑에 방울반 밑에 끌어볼게요. 방울반은 25만원, 병아리반은 32만원, 코끼리반은 27만원 이렇게 나오죠. 자, 특성화반은 없는 것 같아요. 특성화반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자, 이렇게 쭉 내려봤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금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플러스 추가금은 뭐에 따라서 오른쪽 두 글자를 이용해서 특기, 그러면 if하고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if 라이트 가로 열고 라이트 가로 열고. 자, 밑에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조금이나마 영어를 좀 인지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의 두 글자? 특이사항의 오른쪽 두 글자죠. 오른쪽 두 글자가 는 뭐이면, 자, 특기이면 5만원 그랬습니다. 5만원. 쉼표 넣지 않도록, 또 숫자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옴표 없습니다. 중간에 쉼표를 넣어버리면 그냥 5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컴마. 그리고 앞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기가 아니라 뭐이면 영재이면 얼마? 3만원.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우리는 5만원, 3만원, 0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3개니까 if는 한 번, 두 번만 오면 되겠죠. 마지막은 0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가로는 두 번 들어오면 되겠죠. if를 한 번, 두 번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류가 나네요. 자, 왜? 아,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또 거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자, 는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그래서 아까 원래 햇살반이 35만원인데 얘가 특기 5만원이죠. 그래서 4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울반은 25만원인데 영재는 3만원이 추가되네요. 그럼 28만원. 이렇게 몇 개 채우기 해보시고 쭉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도의 뭐 쉼표 스타일 지시가 없으니까 이대로 놓으면 됩니다. 뭐 멋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 막 통화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말이 없으면 가만히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함수는 if, sum, today, year. 자,
표 3을 이용하여 표 1과 여기 표 1과 표 3 영역에 나이와 성별별 원화수를 그러면 표 3에다가 구하라는 거네. 여기다가 자, 표 1에 생년월일 여기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 여기 있습니다. 두 개를 이용해서 자, if, sum, year 이런 것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자, 나이를 구하려면 year to day 가야 되겠죠. year to day. 자, year to day. 가로 열고 닫고. today는 오늘의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날짜, 오늘 날짜. 거기에 연도죠. 그리고 빼기 뭘로 해야 돼요? year 함수를 이용해서 생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ear today 마이너스 생일로 가서 자, 얘가 누구랑 같으면 얘랑 같으면 자, 그리고 또 뭐죠? 성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원화수를. 자, 썸을 이용한 배열함수입니다. 썸을 이용한 배열함수. 썸을 이용한 배열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합을 구할 거냐. 두 번째, 인원수, 개수 등등을 구할 거냐. 자, 현재 우리는 인원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썸, 자, 썸 가로 열고 if 함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if가 없는 경우, if가 있는 경우 배열 수식에 대한 정리 꼭 해주시고 자, 썸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이 몇 개였죠? 나이, 그 다음에 성별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가로 곱하기 가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이를 계산할 거고 두 번째는 성별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면 if가 있습니다. 만약에 if가 없으면 곱하기 1로 가면 되는데 if가 있으니까 쉼표 1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배열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year today라고 했습니다. today 가로 열고 닫고 자, year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가로를 닫습니다. 왜? 자, 이 가로는 초록색 가로는 today의 오늘 날짜 가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로는 year에 대한 가로겠죠. 현재 연도 빼기 다시 year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생년월일을 범위를 쭉 잡습니다. 절대 F4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year 자,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왜 또 가로를 닫아요? 이어에 대한 가로를 닫는 거죠. 이 가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로는 처음에 여기서 조건 가로 열고 닫고 있었죠. 조건 가로 열고 닫고 그런 것처럼 원래 가로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어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는 얘랑 같아야 된다. 3살이어야 된다. 3살. 자,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또 성별, 남녀를 비교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F4를 몇 번? 1, 2, 3. 자, 이것도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별. 자, 성별은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랑 절대 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는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하나, 둘, F4를 2번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B에서 C로 넘어가고 22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A가 고정이 되면서 23, 24 넘어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내려오는 건 F4를 3번, 옆으로 가는 건 F4를 2번 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여기 가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oday는 원래 인수가 생략되는 함수죠.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러가 나네요. 홀랭. 뭔 에러예요? 자, 여기서 얘를 누르고 오류를 점검할 수도 있고 잠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랑 뭐가 차이 나냐면 자, 맨 마지막에 괄호가 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가로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서 오류가 나오는 건데 자, 맨 마지막에 오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변경을 하겠대요. 근데 내가 얘만 눌러주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로들이 잘못되면 얘가 못 잡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로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빵 나오네요. 빵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첨부빵 나와. 첨부빵. 뭐가 문제 있나? 정답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답도 첨부빵이에요. 왜 빵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좀 바꾸려다가 그대로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질문을 올라옵니다. 자, today는 뭐예요? 현재 연월일이죠. 현재 연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를 보면
2010년 현재 연도가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에서 2010년을 빼면 얼마예요? 2010년을 빼면 6살이죠. 6살. 7살인가요? 7살. 자, 그런데 여기에는 7살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투데이 함수를 쓰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좀 오래된 거다 보면은 투데이 날짜 기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014년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014년. 그럼 2017에서 2014를 빼니까 3살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밑에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2013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013년으로. 자, 2013년으로 바꾸니까 또 4살짜리가 한 명 나오죠. 자, 그래서 투데이 함수 문제들을 풀 때, 엑셀이든 액세스는 데이터 함수겠죠. 투데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연도 문제 기준으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을 해봤고, 자, 여기서 교환 작업 잠시 교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맨 뒤에 1만 써졌죠. 근데 여기는 0까지 썼어요. 왜? 자, 맞으면 1, 틀리면 0. 그래서 맞으면 1 해가지고 1의 값들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이 나오겠죠. 0들은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카운트의 경우에는 1,0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카운트는 뭐 하는 거죠? 자, 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0을 안 더하면 돼요. 더해봤자 없으니까. 그런데 카운트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도 세버리고 0도 카운트해버립니다. 그래서 카운트 if에서는 거짓일 때 0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 빼버리고 그냥 우리는 1만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짓에는 0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 카운트도 0을 넣어도 되겠지? 절대 네버 아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 카운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 주소와 입학연도를 이용하여 전체 인원에 대한 서교동 지역의 원화 입학 점유율을 표시하고자 한다. 표사에다가 구하려고 하네요. 자, 표사에다가 연도, 입학연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하나가 되겠죠. 조건은 하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는 카운트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카운트 열고 if 열고, 그리고 조건 있습니다. 조건. 그리고 컴마 1. 그리고 가로 닫고, 아까 우리가 가로 하나밖에 안 닫았어요. if에 대한 가로. 마지막에 카운트에 대한 가로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로 안에 조건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연도만 꺼내와야 되겠죠. 자, 여기에 연도만 가지고 입학연도가 어디 있나요? 자, 입학연도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연도만 꺼내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기에 연도만 꺼내왔다면 이어 함수를 있어야 되는데 이어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연도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입학연도가.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절대는 그리고 여기를 찍고 내려올 거니까 몇 번?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래쪽 방향으로만 내려올 겁니다. 얘는 아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옆으로도 갑니다. 오른쪽으로도. 이럴 때는 뭐 셋둘 가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앞에 달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려오기만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교동 지역이라는 말이 또 있네요. 조건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서교동 지역이라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또다시 범위를 이렇게 가로 안에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소의 범위를 쭉 잡고 절대는 하고 여기다가 서교동.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뒤에 앞뒤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곱셈에 대한 교합 법칙은 가능하니까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2명, 서교동의 2007년은 2명, 서교동의 2008년은 1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율이 나오려면 여기는 인원수예요, 인원수. 서교동의 2007년, 2008년 각각 인원수인데 전체 인원이 나와야만 비율이 나오겠죠. 자, 인원수, 각 지역의 인원수입니다. 슬래시 카운트. 자, 카운트는 아까는 카운트 if로 각 지역의 인원수를 카운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인원수를 카운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학연도를 이렇게 전부 잡아주고 F4를 눌러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단
카운트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자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범위를 줄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원비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카운트는 숫자만 카운트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0.13, 0.0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말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지만 문제에서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분율을 마무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고 네 번째 문제. 반명을 이용하여, 자, F1의 반명 여기 있습니다. 자, 반명을 이용하여 반 배정을, 여기다가 반 배정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표 2의 N3, N7, 표 2의 N3, N7, 여기 반을 이용하여 현재 햇살반이면 병아리반으로, 햇살반이면 병아리반으로, 방울반이면 뭘로? 방울반이면 특성화반으로. 자, 방울반이면 특성화반이죠. 즉, 한 단계씩 내려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햇살반이면 병아리반으로. 자, 병아리반이면 코끼리반으로. 코끼리반이면 방울반으로. 방울반이면 특성화반으로 옮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반명에 대한 반이 몇 번째 있는지 매치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자, 매치. 자, 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는, 매치. 자, 여기 반이, 컴마,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자, 그리고 컴마 0. 똑같은 값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햇살반이 첫 번째 있네요. 자,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방울반은 네 번째 있네요. 병아리반은 두 번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아리반은 두 번째, 코끼리반은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씩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단계씩.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플러스 1. 그러면 원래 1이었는데 2반이 되는 거고, 원래 4였는데 방울반이었는데 5반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반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로, 인덱스 가로 열고, 이 범위 내에서, 자,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컴마,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1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원래 이 범위에서 그 반을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내려와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특성화반이 여기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특성화반. 특성화반이 있었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겠죠. 다행히 특성화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을 왜 하는지 한 칸씩 내려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햇살반인데 병아리반. 맞죠? 방울반이면 특성화반. 나오나 볼까요? 특성화반. 자, 그 다음에 병아리반은 코끼리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끼리반은 방울반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맞는 거 확인하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마무리됐고, 마지막 사용자 정의 함수 FN비고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직접 쳐야 되는 겁니다. 직접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쉽게 복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꼭 쳐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Alt F11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삽입의 모듈로 갑니다. 삽입의 모듈.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자, 앞에서 먼저 하고 오다 보니까 현재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앞에 우리 매크로 작업할 때 모듈이 하나 생기는 거고, 삽입의 모듈, 사용자 정의라든가 클래스 모듈 삽입하면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실격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모듈을 삽입해야 된다. 또 모듈을 삽입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듈을 꼭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붙여넣기 이렇게 넘겨놓고, 자, 여기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탭을 한번 놓고 if 생년월일이 그랬습니다. 자, 생년월일이, 자, 여기 생년월일 as date, 생년월일은 날짜 형식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년월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은 작거나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샵이 들어갑니다. 앞뒤로 샵. 2017년 빼기 12 빼기 31 샵. 자, 혹시 연월일이 전부 다 있습니다. 현재 연, 월, 일 모두 다 있습니다. 연만 있으면 앞에 샵 안 합니다. 연만. 월만 있으면 안 합니다. 연, 월 있어도 안 합니다. 연월일이 모두 있는 형태에서만 앞뒤로 샵을 넣어준다는 점. 자, 이렇게 하고 이전이거나 그랬습니다. 여기 눌러서 지워져 버렸어요. 컨트롤 Z. 자,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스페이스 넣어버렸어요. 자, 오와. 자, 앞에 문제 안 보이니까 올리겠습니다. 자, 오와 이거나죠. 이거나니까 오와를 넣어준 겁니다.
자, 이거나,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샵샵을 넣어주고 중간에다가 2010년 1월 1일. 자, 1월 1일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년월일이, 자, 이후이면 되겠습니다. 앞에 생년월일 여기 있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돼요. 각각 써주셔야 됩니다. 생년월일. 자, 이번에는 이유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나갔다 라고 해주시고 뒤에 이제 then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then. 자, 그러면 우리가 연, 월, 일로 했는데 월, 일, 년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월, 일, 년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연, 월, 일 우리가 보는 그대로 연, 월, 일을 넣어주면 돼요. then 앞뒤로 샵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보육료 지원 대상을 FM 비고를, 자, FM 비고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탭을 한 번 더 넣고 여기다가 보육 지원 보육료네요. 보육료 지원 대상. 오타 안 하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자, else. 자, 이번에는 FM 비고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네요. 빈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f가 끝났으니까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FM 비고만 복사했지만 엑셀로 갈 때는 이 전체를 복사해서 가면 되겠죠. 자, 창 닫고 여기다가 는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년월일 에즈데이트까지 모두 다 지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클릭을 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아까 2017년에서 2010년 2017년보다 작고 2010년보다 크다. 자, 그러면 2010년보다 1월 1일 이후죠. 그래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나오는 겁니다. 2006년은 2007년보다 이전이니까 역시 보육료 지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끌어보십시오. 자, 모두 보육료 지원이 나오나요? 그런데 자, 문제에서 2007년보다 작고 2010년보다 크다. 그러면 2007년보다 작은 거. 자, 2008년 9년은 안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쵸? 2008년 9년은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lt F11로 눌러서. 자, 2007년, 여기 2007년인데 2017년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2017년으로 적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이고 또 나중에 다시 오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정확하게 보고 2010년 1월 1일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008, 9년 빠졌죠. 자,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계산 작업 5번째 문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유형 문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준비된 문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상설보건 문제 신유형들 정말 많으니까 상설보건 문제들 꼭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 기원하고 있다는 점 자신감 가지시면서 마무리 작업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